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채널입니다. 어느 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뉴스도 사람들의 관심도 빠르게 지나가는 소식들 속에 한 노인의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의 손에서 건네받은 작은 봉투 하나에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 봉투는 아무 장식도 없었고 그저 오래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그것을 대통령에게 건넸고 잠시 후 대통령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전 세계의 수많은 시선 앞에서 감정을 감추지 못한 그 순간,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잊고 지냈던 그 기억이 외국인의 눈에선 너무도 무겁고 찬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한 노인의 편지로 시작됩니다. 그 편지는 전쟁 속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손에서 전해졌고 그 편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잊어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기억하며 삽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기다림, 그리고 우리 곁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이름 모를 사람들. 하지만 때로 세상은 그런 잊혀진 이야기를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다시 꺼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고 정치도 바꾸며 세상을 울릴 만큼 큰 울림이 됩니다. 그날 미국 대통령이 흘린 눈물은 정치적인 외교 행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흘린 진심이었습니다. 감동은 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지나쳤을지도 모를 장면을 당신의 마음에 오래 남을 기억으로 남기기 위해 지금 구독해 두시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감동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전해드립니다. 이제 그날 대통령의 눈물 뒤에 숨겨진 작은 편지의 힘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2024년 봄, 서울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도로마다 통제가 되었고 거리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날, 전 세계의 뉴스가 주목한 단 하루였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몇 가지 공식 일정을 마친 후 비공식적으로 준비된 작은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고위 관료도 언론도 없었고 단 한 명, 초청장을 받은 한 노인이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모자에는 희미하게 195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갈색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수십 년 전의 종이 특유의 질감과 가벼운 구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아무런 장식도 없이 앞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rom a father who never forgot. 행사가 시작되고 대통령은 환한 미소로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상징적인 악수만 하고 넘어가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갑자기 작은 목례와 함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순간 정지했고 참석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마치 유리잔을 들 듯 깨질 것 같은 감정이 봉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는 노랗게 바랜 종이 위에 조심스럽게 눌러 쓴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그 편지를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겨울, 저는 아들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 아이는 20살이 막 넘었고 여전히 초코파이를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하루는 편지가 왔습니다. 전선에서 잘 지낸다고 눈이 많이 와서 따뜻한 국물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김치찌개를 끓여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다음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군 부대에서 봉투 하나가 왔습니다. 제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태극기 앞에서 묵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서 아무 말 없이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를 따라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으며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대통령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원망의 편지가 아닙니다. 저는 전쟁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아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게 필요한 건 보상도 명예도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가 기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요. 그 순간 대통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치적인 의례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예우였습니다. 그는 기자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준비된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말했습니다. Thank you for remembering and for reminding all of us what freedom really costs. 그날 저녁 그 장면은 미국 백악관의 공식 트위터에 이렇게 업로드되었습니다. A letter from a father. A tale for a son. And a moment that humbled a president. 이후 미국 국방부는 한국전 참전 용사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이 편지는 그 자료 중 가장 상징적인 사례로 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인터뷰도 보상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사 직후 조용히 돌아섰고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전해주고 싶었던 건 무기가 아니라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전달됐다면 저는 된 겁니다. 행사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 그저 대통령이 두 손으로 편지를 감싸 쥔 채 아무 말도 없이 눈을 감고 있는 모습만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의전도 정치도 외교도 아닌 인간 대 인간의 순수한 진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대통령 각하, 사실 이 편지를 쓴 건 제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도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전쟁터에 간 그날 밤 아이는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네고 갔습니다. 아버지, 이건 혹시 제가 못 돌아올 때 열어주세요. 그 종이는 73년 동안 이 봉투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살아서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저는 이 편지를 혼자서 열었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름을 타고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대통령에게 다시 내밀었습니다.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페이지, 짧은 글귀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무섭지만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부디 제 삶이 누군가에게는 평화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언젠가 이 편지를 들고 당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줄 기회가 온다면 그 사람에게 꼭 전해주세요. 전쟁은 총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자식, 친구를 데려간다는 것을요. 제 마지막 바람은 누군가가 그걸 진짜로 느껴주는 것입니다. 1951년 2월 철원 전선에서 편지를 다 읽은 대통령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This is more powerful than any weapon we possess. 이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무기보다 강력합니다. Because it carries something we often forget. The human cost of what we call peace. 그는 다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노인의 양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Thank you. Not just for his sacrifice, but for keeping his story alive for the world to see. 그 순간 행사장 안의 기자, 통역사, 행사 관계자들까지 모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편지, 그리고 그걸 지켜온 아버지. 그들이 바란 건 누구도 잊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노인은 대통령의 손을 맞잡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저보다도 이 나라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랑스럽습니다. 그 장면은 전 세계의 생중계로 퍼져나갔고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외교의 순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CNN에서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자막을 달았습니다. A letter, A father, A nation's soul. 한 통의 편지, 한 아버지, 그리고 한 나라의 영혼.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이 편지를 미국 국립기록보존소에 정식으로 보관할 것이라 발표했고, 편지를 기반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에는 기억의 무게 더 웨이트 오브 메모리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 뒤로 다시 세상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마쳤고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말처럼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일한 인터뷰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제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오늘은 제 아들의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날 이후 그 노인은 아무 말도 없이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자들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뉴스에 본인의 얼굴이 나왔다는 것도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작은 국화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 앞에 서서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게 되었단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다시 바쁘게 돌아갑니다. 뉴스는 매일 바뀌고 사람들의 관심은 어제보다 더 짧아졌고 그 누구도 오래된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의 그림자 아래에는 누군가가 모든 것을 내놓은 희생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 그 진실은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잊히고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가 들고 있던 그 편지처럼요. 73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고 간직해왔던 그 마음. 그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한 사람의 평생을 삼켜버린 고통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알려지지 못한 전쟁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울게 했습니다. 정치와 무관하게 국경과 언어를 넘어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이 울려 퍼졌던 그날. 우리 모두는 그 장면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 희생은 정말로 잊혀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슬프거나 극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삶과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가 매일 아침 묵념하며 살아왔던 시간들, 그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태극기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억합니다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세상을 바꾸진 않았지만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기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세상에는 말로 전해지지 않는 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야기는 편지 한 장으로 눈물 한 방울로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사랑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이 이야기를 가슴에 담았다면 그건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로 연결되고 기억으로 이어지며 감동으로 살아갑니다. 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길 바랍니다. 그날 편지 한 장이 세계를 울렸습니다. 감동 스토리. 기억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감동은 한순간의 울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감동이 마음속에 남아 오늘을 돌아보게 하고 내일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온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을 멈추게 하고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편지, 그리고 잊혀질 뻔했던 진심을 떠올리게 했다면
그건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뉴스, 수많은 영상, 수많은 정보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당신을 조용히 위로해주는 이야기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감동 스토리입니다. 이 채널은 광고나 화려한 편집보다 당신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진심 하나를 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다음에 올라오는 감동을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독은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 외롭다고 느낄 때, 세상이 너무 차갑다고 느낄 때 우리의 이야기가 작은 따뜻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감동은 마음을 살리는 힘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오늘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감동 스토리였습니다.